자,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여전히 전환길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젠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공식 공개 경고했습니다. 저는 공개 질문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의 뜻을 모아서 할 겁니다. 안철수나 또는 한동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환길을 내쫓고 우리 평당원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환길의 마음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피가 끓습니다.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 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송원석 대표가 사실상 전환길 씨 그리고 전환길 씨를 옹호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게 경고를 날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환길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전환길의 마음이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전환길의 마음이 민심입니까? 물론 전환길 씨를 지지하고 따르고 그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민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당에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고 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1야당이 굉장히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송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면서 특히 내란 특검 이런 거 말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뜨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밝혀질 텐데 그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반윤 이러면서 저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그건 무엇이겠는가? 결국은 여당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제1야당이 저렇게까지 망가져야 되는가? 한번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두 달, 두세 달만 지나면은 지금과는 또 많이 다른 그러한 국면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지하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2층까지 있고 3층 있고 4층이 있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반탄파 유력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요. 전환길 씨 등이 주관하는 유튜브 면접에 출연할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김문수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환길 씨 유튜브 출연이나 이런 것도 생각이 있으세요? 현재는 특별하게 출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당대표 되시면 혹시 윤 전 대통령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왜 급쟁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따지고 싶고 참모한테 따지고 싶어요. 기성은 내 것이 미디어에서 전환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튜버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언론에서 오히려 이 토론회를 뭐라 하니까 정면 돌파하겠다고 첫 번째 토론회를 했는데 당대표 면접 보게 된 전환길 씨한테 김문수 후보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겁쟁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군요. 김문수 후보는 어떤 생각일까요? 일단 면접이라는 표현 자체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 그 자체보다 좀 전환길 씨에 대해서 저희 보수 진영 그리고 당이 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전환길 씨 어떤 생각과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다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그렇다라고 해서 징계 내지 출당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전환길 씨의 영향력과 그 생각이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시민사회 어딘가에 남아서 비슷한 생각 혹은 지도부에게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는 더 큰 서사를 가지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처럼 낼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같은 이유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이제 당 지도부를 주로 공격을 해왔던 소위 친 한동훈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것이 명분상으로도 괜히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 용인을 하는 것이고 방법론 측면에서도 그렇게 강제적인 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넘어서 더 다양한 차원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안도 접근을 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한길 씨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다시 이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으로 후보로 나선 우재준 의원이요. 전한길 씨와 이런 인연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호소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005년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 우재준입니다.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네가 제일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과 선생님이다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제 기억 속 선생님은 그렇게 제자를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난 겨울 탄핵에 반대하는 모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로 묻자 전한길 선생님이 시켰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나라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나라와 제자를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을 향한 현재 국회의원, 의원의 호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인연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진정성은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기 전에 진즉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사람까지 소위 말하는 전한길 프리미즘을 이용한 듯한 그러한 또 모양새가 되는 걸 보니까 과연 전한길 대회가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 앞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끊어낼 경우는 오히려 서사를 더 키워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진즉에 단추를 잘못 깬 것이죠. 이 사실 이 입당이 알려졌을 때 이 일각의 주장대로 진즉에 당원 자격 문제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이 전한길 씨의 문제를 조속히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이렇게 영향력은 키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이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할 자격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